안녕하세요. 성공 취업의 시작 합동고센터의 김순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정입니다. 네. 자, 취업 사교육비 때문에 오늘도 힘들어하고 있는 취업준비생들을 위한 취업준비생 구제 프로젝트 왜 떨어졌나? 자, 방송 보시면서 나도 출연하고 싶다. 어떻게 하면 나갈 수 있을까 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 텐데요. 비용이 드는 거 아닐까 걱정하신다면 어떻습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왜냐하면 아니 돼요. 예. 네. 저희가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취업 사교육비 돈 때문에 걱정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네. 저희 잡정보센터로 바로 전화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스펙, 자소서, 면접, 그리고 직무, 기업을 선택하는 취업 전략까지 저희가 낱낱이 또 파헤쳐드리고 여러분은 그냥 몸만 오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전화 서울 아래 보시면 나오죠. 02-397-7984로 문의 주시면 되고요. 화면 아래에 나가는 이메일 주소로도 신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네이버 카페 취업대학교에서 왜 떨어졌나로 검색을 하시면 참여 방법과 그리고 내용 자세하게 공지되어 있으니까요. 이것을 통해서 신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취업 사교육비 없는 세상, 믿을 수 있는 검증된 취업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송을 위해서 오늘 방송 잡정센터 신나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왜 너를 떠나보냈었는지 왜 널 보낸 건지 네, 열심히 준비는 해봤지만 기업에서는 나를 부르지 않네요. 그리고 부르지 않는 이유도 알려주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되나 참 힘든 순간인데요. 네. 이런 분들을 위해 저희가 준비한 코너 왜 떨어졌나 특집 시즌2 오늘 이제 그 정용호 학생 굉장히 지금까지 학생 중에 가장 괜찮은 학생이었고 이 학생의 마지막 컨설팅을 종합적으로 해볼 시간이죠. 네, 예. 오늘 최종 컨설팅 하는 날인데요. 네. 위포트의 김태성, 조민혁, 홍기찬 강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제가 어서 오십시오. 인사하면서 이게 무건수행을 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왜들 그러세요? 다들 왜 침묵을 하시는 거죠? 오늘 뭐 힘 더우세요? 더우신 것 같아요, 다들. 말을 좀 조심하고 있습니다. 왜요? 다음 주까지 최종 또 발표나고 이런 친구들이 있어서 되게 또 오늘도 현대자동차 최종 발표나고 그래서 좀 말을 좀 진중하신 거군요. 그렇죠. 홍기찬 쌤도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아닐 것 같은데. 예. 저야 뭐 특별히 물어보시면 뭐 말씀드리는 맞아, 편이라서. 기찬 쌤은 원래 네. 눈이 좀 유난히 아, 예, 좀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요. 그래요. 몸이 안 그러신 것 좋군요. 투병 중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아니 자. 태성 쌤도 한 말씀 해주시죠. 그래요. 저는 오프닝, 뭐 어제 네. 방송 끝날 때 어서 오세요라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 생각이 나서 웃음 참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좋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부르셨겠어요. 맞아요. 자, 네. 일단 처음에 저희가 마지막 컨설팅하기 앞서서 용호 씨 일주일 동안 보셨는데 컨설팅 하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일단 장점을 살펴보기 전에 앞서서 우리 주인공부터 만나봐야겠죠? 만나봐야 되겠죠. 자, 마지막 날인데요. 정용호 취업준비생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저 인상이 참 인상 깊어요. 안녕하세요. 이 인상이 아주 인상 깊습니다. 자, 마지막 날인데요. 어떤 기분이 드나요? 좀 너무 아쉽습니다. 아쉬워요? 되게 네, 아쉬워서. 역시 왜 아쉬워요? 그러니까 이번 상반기 진짜 우울해했었는데 이제 이번 한 주가 딱 터닝 포인트가 됐었는데 이제 이게 끝나고 이제 새 출발을 다시 해야 된다 생각을 하니까 좀 너무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다른 친구들은 되게 긴장되고 힘들어서 후련하다 그래. 민혁 쌤처럼 그런 말을 많이 썼는데 맞아요. 그만큼 이 시간에 집중을 많이 했다. 그리고 굉장히 본인에게는 가치 있고 귀한 시간이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그리고 제 예. 생각에는 또 자신감을 팍팍 얻어갈 그래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쌤들이 이제부터 각자 용호 씨의 어떤 장점들 하나하나씩 짚어주시죠. 먼저 태성 쌤부터. 예, 그때부터. 뭐 재료가 많아요. 굉장히 나를 팔 수 있는 재료가 굉장히 많이 있는 친구다. 그래서 그 경험이라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대면해서 고객 접점에서 일을 해봤던 경험도 많고 그리고 그 관련된 산업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전공도 제법 써먹을 수 있는 것들 많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제법 글발도 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삼일치가 돼서 다양하게 많이 지원하면 하반기에는 크게 뭐 어려움 없이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요. 라는 생각합니다.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 또 민혁 쌤도 이례적으로 내가 1년 동안 봤는데 그렇게 칭찬한 건 이제 처음 본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커피 전문점으로 비유를 하면 네. 스벅 정도는 아니어도 그 밑에 이제 저가 커피들 많잖아요, 프랜차이즈. 네, 뭐 폴바셋 할리스? 됩니까? 폴바셋? 할리스까지는 안 되고요. 아, 한 진짜? 백다방 정도. 이디야 이디야 정도 너무 되죠. 낮추신 거 이디야.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이디야. 굉장히 보급형으로
선호할 수 있는 인상 그리고 이력들 좀 가지고 있고 네. 전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서류 합격률은 높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근데 그 높지 않음이 정용호 학생의 어떤 잘못이 아니라 그건 전체적으로 지금 구직 활동하는 문과생들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그 서류 합격률에 너무 저는 의미를 두지 마시고 두 번째는 한두 번이라도 저는 서류가 돼서 면접에 가시면 분명 합격할 수 있는 성향이나 그 조직에서 좋아하는 모습들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태성 쌤과 같은 조언으로 좀 면접 때 갈 수 있는 그런 기업들 많이 작성해 주시면 저는 중복해서 골라서 가실 수 있다고 판단이 돼요. 자 그리고 우리 부상 투혼 중인 홍기찬 쌤. 그 장점은 인턴이라든가 조직생활 이력이 좀 다각화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 중소기업에서도 일을 해봤고 또 IT 중소기업 또 건설업에서 현장에서 업무 진행했던 경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자소서 에피소드화 시키기가 좋고 일반적인 영업 직군 도전이라고 하면 좋은 소재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약점이라고 하면 구직 경험 자체가 그다지 많지 않고 올 상반기 너무나 조금 썼기 때문에 자소서 또 하반기 때 양산한다는 게 말처럼 쉽지가 않거든요. 그 다음에 또 9월달 가면 본인의 이력을 정리하는 항목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레포트 과제 같은 그런 또 자소서 항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미리미리 자소서를 양산해 놓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고 인적성 경험 자체가 부족한 것도 지금 좀 안 좋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냥 눈에 딱 들어오는 스펙 자체가 그다지 높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또 일부 기업은 또 그런 이유 때문에 떨어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자소서를 좀 많이 쓸 수 있는 8월 말까지 그런 본인의 재료를 꼼꼼하게 정리를 꼭 해야 됩니다. 그래요. 저희가 뭐 그 화수목 통해서 다른 때는 이제 굉장히 뭔가 준비도 많이 안 돼 있고 힘든 점이 많아서 마지막 날도 좀 무슨 일을 해야 될까 되게 좀 고민할 때가 많았는데 오늘은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저희가 가벼운 질문도 좀 해보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좀 의미 있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네. 자 먼저 우리 용호 씨, 그 세 분 쌤들이 3일 동안 뭐 얘기할 줄 이렇게 웃고 그래요. 예. 뭔가 되게 곤란한 질문을 세 분들이 시작하시고 굉장히 그래서. 다 좋은 장점을 얘기해 주셨는데 누가 제일 좋아요? 누가 제일 좋았어요? 3일 네. 나흘 사흘 동안. 다 좋았어요. 한 분을 꼽자면, 굳이 한 분을 네, 굳이 한 분을 꼽자면. 우문 현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땠어요? 김승재 아나운서님이 전 제일 좋아요. 영혼 없는 탈락. 영혼 나 없어요. 되게 지금 기분이 안 좋으려고 그랬어요. 되게 영혼이 하나도 저도 없어서 기분이 안 좋으려고 그러는데. 나름대로 센스 있게 하지만 거기에 센스 있게 하려는 희생자가 나야 거기에. 야, 어쨌든 그 곤란한 질문 받았을 때 어떻게 답할지 여기 지금 질문이 있어서 여쭤봤는데 이런 센스 어떻습니까? 그럼 뭐 사실 웃자고 하는 얘기일 수도 있고 면접장에서 이런 질문들 하기도 하거든요. 오늘 뭐 면접관들 중에서 그래요. 그럼 어떤 사람이 가장 좀 굳이 좋냐라든지 다시 누구랑 얘기하자면 일하고 싶냐. 그 얘기했을 때 우문 그러니까 되게 좀 가벼운 질문. 그거에 네. 어떻게 답해야 되는지. 그 좀 그런 질문을 했을 때 면접관들이 싫어하는 게 아까처럼 그냥 누구나 다 좋다. 그러니까 눈치 보면서 이렇게 답을 회피하는 성격 그런 답변은 좀 우리가 피할 필요가 있고 그런 질문조차도 내가 나름대로 좀 기준을 가지고 면접관에게 얘기를 해준다면 좀 선호할 수는 있죠. 그게 뭐 누구를 선택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군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자, 우리 또 태성 쌤. 예, 뭐 어제 제가 요거트 산 게 소용이 없네요. 예, 그렇네요. 후회하고 있고. 이거 드렸어요. 예, 어제 내가 어제 망고 예 식스에서 끝나고 나서 네. 망고식스에서 네. 사주면서 얘기하고 그랬는데 소용이 없다는 걸 느꼈고요. 뭐 면접에서 실제 이런 질문이 나왔다 하면 뭐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네. 없습니다. 저한테 만약에 물었다면 나를 가장 힘들게 만들었던 사람, 나를 별로 안 좋게 볼 것 같은 사람을 딱 지목해서 이분이 제일 좋았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나를 더욱더 발전시켜 줄 것 같은. 그래서 느낌이 뭐 이런 발전시켜주고 그 식으로. 사람이 네. 나를 이상하게 보는 거 칭찬받으면 왠지 기분은 좋잖아요. 그래요. 예. 기산 쌤 볼 때는 그 우리 저기 용호 학생의 어떤 센스 이런 거 어떻게 좀 평가해요? 센스가 별로 있는 편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 센스라는 이런 건 말투가 너무 좋아.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마 영업 직군을 도전해야 되니까 이번에 재학생들 생명이나 화재 들어왔던 친구들은 면접장 가서 그런 질문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 재밌는 얘기부터 한번 하고 시작하죠. 이렇게 면접이 진행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금융권에서 이런 질문들을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 금융권도 이제 하반기 때 몇 군데는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B2C적인 다시 말해 일반적인 고객들을 객장에서 정말 많이 응대해야 되는 직군이라고 하면 지식적인 부분을 떠나서 어떤 현장에서든 편안하게 고객들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만약에 승재 씨를 지목한다 하더라도 그냥 승재 씨요 여기서 끝날 것이 아니라 거기 또 몇 마디 말이라도 좀 붙여가지고 대화를 좀 끌어갈 수 있게끔 화법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면접 연습을 앞으로 할 때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많은 학생들이 그러니까 좀 책상이 막 적어가면서 연습을 하는데 면접은 대화니까 여러 가지 현장에서 스터디 같은 걸 진행하면서 이야기하는 습관들을 들이면 압박이 들어오더라도 압박은 정답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압박에 몰렸을 때 편안하게 면접관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능력들을 좀 배양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래. 이남규 아나운서 알아요? 아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성향이어야 됩니다. 아, 어떤 거죠? 네, 그게 이남규 어떤 거죠? 아나운서 같은 성향. 내가 선배인데도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게, 자기 할 그게 말 어떤 나름 거예요? 그래도 정리해서 하는 성향들 어. 그런. 그러니까 보이는 이미지는 굉장히 유한 것 같지만 대화를 해보면 나름대로 소신 발언이나 이런 것들 하는 성향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약간 그 용호 학생 제가 이렇게 보면은 좀 눈치를 많이 보는 착해서 그런 것들은 좀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그래요, 생각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먼저 정용호 학생 지금부터 하반기 공채까지 석 달이 남았는데 지금부터 해야 할 일들과 그리고 우선순위 1, 2, 3을 정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태성 쌤부터. 예, 군대 갔다 왔잖아요. 짧게 갔다 왔죠, 참. 근데 그 사격을 할 때 보면 어떻게 쏘는가에 집중해서 연습하면은 쏠 수는 있을 거예요. 다다다다 쏠 수는 있는데, 근데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내가 맞춰야 될 타겟이 어딘가라는 것이 지금 아직은 정리가 안 됐었어요, 지난 시즌에. 그래서 내가 맞춰야 될 그 타겟이 어딘가, 타겟팅을 명확하게 하는 작업을 먼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그 타겟이 조금 넓어도 괜찮다. 예, 그래서 내가 지원할 수 있는 기업 리스트업을 먼저 하는 것, 그거를 먼저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타깃이 명확해도 내 총알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다행히 총알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제법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을 다듬어 놔야 돼요. 이제 제대로 탄창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본인이 했던 그 경험들을 기업에서 궁금해할 만한 그런 것들로 변환을 시켜서 잘 포장을 해서 준비를 해놓고, 그리고 지금 적성 검사를 본 경험이 별로 없죠. 예, 적성 검사는 꾸준히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알겠습니다. 네. 민혁 쌤? 제가 요새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요거입니다. 요거. 그러니까 남은 기간 동안에 추가적으로 해야 되냐. 그러니까 뭐를 더 좀 계획적으로 해야 되느냐 이건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뭘 더 할 필요는 없어요. 체계적으로 뭘 더 계획적으로 하실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분들은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한 3학년이나 또는 한 4학년 1학기 정도 되는 분들, 아무리 늦어도 4학년 1학기? 뭐 이런 분들은 추가적으로 방학 계획을 세우는 게 맞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4학년 2학기 본격적으로 하반기를 맞이한다라든지 이미 뭐 하반기, 상반기 공채를 한번 겪으신 분들은 뭐 한 2달 정도라든지 뭐 한 달 정도 경험을 뭐가 됐든 그게 뭐 고용 디딤돌이 됐든 인턴을 했든 다른 경쟁자랑 비교했을 때 어떤 차별화된 모습을 갖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태정 선생님 말씀하신 인적성 공부는 하시는 건 전 추천을 해요. 그거는. 근데 그거는 그냥 내가 뭐 그냥 운동하듯이 또는 밥 먹듯이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한두 시간 정도 꾸준하게 하면 되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그 외에 저는 용호 학생은 남은 기간 동안 계속 면접을 보러 다니는 게 그러니까 지금 뭐 하반기라고 너무 의식해서 추가적으로 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하던 대로 입사 지원서 꾸준하게 아까 홍기천 쌤 말씀대로 뭐 다른 분야도 이게 쓰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좀 과거에 해왔던 나의 습관을 좀 개선하는 쪽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 좋고 왜 우리 예전에 그 방송했던 분 중에 그 왜 있었잖아요 사연 30살, 33살, 4살 디자인 제 학생 중에 취업을 했어요. 그분 나한테 좀 취업을 했어요 있어요? 어제 한샘에 입사를 그분이 최종 저한테 네. SNS에다가 감사하다고 이렇게 남겨놨어요. 댓글 남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생님 정형균. 정형균 씨. 네, 맞아요. 형균이가 그래서 감사하다고. 그리고 그 친구 이제 나이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 이제 막 조언을 했잖아요. 홍찬 쌤도 이제 디자인 쪽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얘기를 말을 듣고서 하샘 쪽 계열사 중에 이제 디자인 전공 살릴 수 있는데 일단 그렇네. 합격을 하고 그다음 고민하면 돼요. 그다음 내가 이제 여기를 다니면서 어떻게 할 건가.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이상적인 거지. 그런 거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계속 준비만 3개월 동안 하다가 또 하반기 9월 달을 시작하면 또다시 실패할 가능성이 좀 크다. 그러니까 일단은 저번에도 왜 기찬 쌤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 내가 그 회사가 꼭 좋지 않아도 어느 회사를 시험 보고 붙어 놓으면은 거기서 오는 자신감이라는 게 또 있어서 그런 장점이 있으니까 그런 경험을 좀 해보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기찬 쌤도 뭐 비슷한 맥락일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올드루키들이 대세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거기가 그 학생 입장에서는 최종 본인의 목적지가 아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민혁 쌤 얘기했듯이 사유진출이라는 건 시기가 있고 또 진출한 다음에 내가 경력을 쌓아서 또 언제든지 또 점프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금은 저도 항상 그게 딜레마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을 보면 용호 학생도 인사에 대한 꿈이 있거든요. 그리고 인사 직군에서 경험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현실적으로 인사만 두드리게 되면 구직 자체가 너무나 힘드니까 우리 모두가 다른 직군들을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너무 좀 짧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은 되게 오랫동안 지속이 되니까 입사하고 나서도 또 이제 아까 우리가 얘기가 들었듯이 뭐 직무가 바뀔 수도 있고 또 업이 바뀔 수도 있고 또 뭐 이직이라든가 또 다른 기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이 진입 시기 자체를 놓치게 되면 더 큰 어려움을 겪으니까 당장의 목표에 좀 집중해가지고 구직 활동하셔야겠죠. 그래요. 네. 인사 계속 좀 고집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생각을 많이 했는데 네. 제가 정말 인사가 하고 싶으면 일단은 문이 좀 넓은 데로 들어가서 그 내부 최종적으로 인사 쪽으로 진입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어요? 어떤 말씀? 나중에 입사를 기회가 한 다음에 된다면 예를 들어서 뭐 영업이든 뭐 한 다음 최종적으로 예, 뭐 장기적으로는 갈 수 있다면 경험은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생각이 바뀔 겁니다. 네, 회사에 입사하시면 사실 뭐 태현 선생님도 아시고 하시겠지만 인사팀 그 인원이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여러 부서가 있잖아요. 영업 부서도 있고 마케팅도 있고 뭐 연구개발도 거기서 상당히 똘똘하다고 일을 잘하시는 분들한테 오퍼를 해요 인사팀에서. 그래서 올 생각이 없냐 인사팀으로. 그럼 10중 8구 안 온다 그래요 인사팀. 그런 식으로 소위 이렇게 착출하는 개념이라 이제 직장 생활 하시다 보면은 왜 인사팀을 조금 껄끄럽게 생각하고 이런 거를 알게 되니까 이게 저는 지금 뭐 그때 결정하셔도 된다. 동심 파괴하는 건 아니죠? 파괴하는 거죠. 파괴하는 거. 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왜냐면 저희 가장 그래도- 현실적인 조언. 아니,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인사팀을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고 지원을 안 했는데 인사팀으로 간 그렇죠. 진골 케이스죠, 저는. 네, 그야말로 그 인사팀 안에서도 이게 나뉘어요. 이게 인사팀으로 처음에 들어간 자기 자랑하면서 사람이 또 있고 이렇게. 해당 부서에서 있다가 또 이렇게 온 사람들도 있고. 근데 저같이 이렇게 간 케이스도 있고 또는 원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또 끌려오시는 분들도 있고 하는데 공통적으로 인사 업무는 굉장히 냉정해야 되고 또 포커페이스여야 돼요. 근데 저 친구는 안 그래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냥 굉장히 인사야. 본인 인사예요. 아 그래요? 예. 이렇게 어설퍼도 되는 거예요? 아니요, 본인 정말 네. 그 성향들이 있거든요. 근데 민혁 쌤은 어떻게 그 제안을 받아들였네요? 아 이거 어떻게 안 받아들여요? 당연히 그거는 근데 제가 민혁- 직무 권한이라는 게 없는데 가라 그러면 가야지. 민혁 쌤도 마찬가지고 태성 쌤도 오래 하셨잖아요. 아, 근데 이렇게 저는 이제 냉정한 타입이 예, 아닌 거지 예, 않아요? 파괴된 동심을 제가 다시 이렇게 회복시켜 드릴게요. 예. 저 같은 경우에도 연구원으로 시작하고 개발자, 프로젝트 매니저, 영업, 그리고 컨설팅, 그리고 교육하다가 인사 하셨구나. 채용으로 네. 넘어갔거든요. 근데 저는 매우 원해서 기다리고 있던 차에 제안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기분 좋게 기쁘게 갔고 퇴직할 때까지 굉장히 기분 좋게 일을 했거든요. 여기 끌려왔고 끌려왔죠, 이제 자발적으로 가셨고. 갔고. 그렇기 때문에 일을 하면서 한번 판단해 보세요. 내가 그런 그래요. 성향의 사람인지 아닌지는 일하면서 알겠습니다. 느껴질 겁니다. 네. 그래요. 다음 것도 얘기를 해볼까요? 네. 일단 뭐 저희가 일단 처음 1차적으로는 세 분 다 음. 영업을 얘기하긴 했었는데 일단 네. 그게 먼저일 건 같긴 해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세 분 다 영업 쪽으로 또 동의를 하시는 거죠? 다들? 그렇게 얘기하셨었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용호 씨가 은행권을 또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고 이제 알고 있는데 은행권은 왜 생각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권은 제가 통계학 전공이니까 저희 과에서도 많이 준비를 하긴 하는데 그거 되게 특이해요. 전공이 또 그런데 지원을 안 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네. 은행을 가고 싶어하던 학생들은 이미 3, 4학년 때부터 뭐 락 서포터즈 이런 것처럼 특화되게 예, 준비한다는 대외 거죠. 활동을 하고 네네. 뭐 금융 3종, AFPK 이런 자격증 준비하다 보니까 저는 은행권 가려면 저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지원을 아예 안 했습니다. 그랬군요. 그렇다면 그건 역으로 이제 좀 여쭤볼게요. 우리 저기 기차 기차 쌤부터 저렇게 네, 답을 요즘 하네요. 그 은행권 예전에는 이제 자격증 많이 따고 그 준비 많이 했던 친구들이 가긴 갔어요. 그리고 제1금융권 채용이 쉽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용호 학생이 얘기했듯이 준비했던 친구들이 많아요.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런데 요즘은 뭐 자격증에 대한 어떤 지식적인 부분들보다는 제가 경험상 느끼기에는 이제 제1금융권 은행에 입행하는 친구들의 특징은 그 영업력이 가장 좋은 친구들을 결국에 입행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B2C적인 다시 말해 현장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과 폭넓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 우리가 순전히 그냥 지식적인 부분이 아니라 기질적인 부분에서 영업적 자질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야 돼요. 물론 기본적인 경제학적 지식도 여기에 덧붙여줘야겠죠. 근데 용호 학생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사회 경험이 좀 어느 정도 많은 편이거든요. 신입들 치고는. 그러면 그런 활동들이 내가 객장에서 고객을 응대할 수 있는 본인의 이력으로 어필이 가능하고 또 통계라든가 또 그다음에 이제 보험이라는 범준에 들어오는 학업 이력을 만들었기 때문에 금융시장과 금융상품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거리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좀 본인 입장에서는 그게 내가 싫어서 못한다라고 하면 제가 할 말이 없겠지만 내가 그쪽으로 준비를 하지 않았으니까 거기를 배제하게 된다. 그거는 학교 내에서 아주 좁은 울타리 내에서만 좀 보는 부분이니까요. 저는 금융권 도전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학생들이 헷갈릴 수밖에 없는 게 또 어떤 분야는 이런 준비를 안 하면 아예 할 수도 없고 그분들을 이길 수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근데 금융권은 뭐 그러지 않나 봐요. 그죠? 딱히 용호 학생이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부분에 뭐 승산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과는 뭐 특별히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다 써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아니 잘 가길래 어떻게 했더니 네네. 이렇게 또 훅 가게 하는군요.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태성 쌤한테도 네. 여쭤볼게요. 예, 어떤가요? 뭐 기찬 쌤 말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요? 이게 그 예전에는 자격증으로 무엇인가를 보여주려고 많이 했었는데 그게 기업 입장에서는 은행 입장에서는 별로 필요가 없다라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시험 자체를 못 보게 만들어 버렸어요. 금융 3종 세트 얘기했잖아요. 이제 재직자 아니면 못 봐요. 예. 그리고 지금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서비스에 대한 경험이 있죠. 이게 영업하고 그 은행에서 하는 영업 그리고 보험 쪽에서 하는 영업하고 굉장히 흡사할 수 있거든요. 찾아오는 고객을 만족시켜서 내가 얘기하는 것들을 듣도록 만들고 이게 그 은행에서 말하는 영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연결해서 얘기를 진행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래요. 어필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소문하실 거 있어요? 그 정용 학생이 5일 동안 저희랑 같이 하면서 가장 큰 수확은 저는 이 은행권에 지원할 수 있다는 거를 알게 된 것? 거고 그걸 제가 짚어드렸죠. 네, 좀 여기까지. 아 금융권 얘기 제일 먼저 하긴 했어요. 맞아요. 네, 제가 근데 오늘 이렇게 자랑하고 제가 이렇게 자랑하고 그래요. 이렇게 저 친구 되거든요. 저 친구 되기 때문에 되는 분들은 좀 확실히 밀어주고 그래요. 저희가 역대 나왔던 분들 중에 된 분들이 꽤 많다고 알고 있어요. 네. 네. 저희 장교분 작년에 나왔던 이승원, 어, 네. 평화 발레오 전장 됐는데 연락도 안 해.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하면 저희가 곤란하단 이게 말이에요. 연말 장원전 같은 거 한번 준비하고 그렇죠. 되는 그래서- 친구를 통해서 연말 장원전 있잖아요. 그래서 네. 14년 놓고 한번 저희가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가능성은 있다는 거. 아, 충분하고 그래요. 네.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은행권을 위해 좀 꾸준하게 준비한 분들 물론 있는데 최종 합격하는 전체 비율로 봤을 때 그렇게 네. 꾸준하게 준비하시는 분들이 30%를 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70%들은 제 학생들도 이렇게 보면은 은행권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뭐 외대생들 많거든요. 외대 일환학과라든지 일환학과 하면 다 종합상사 가고 이러는데 그렇죠. 그런데 또 이제 은행권으로 또 진입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전공이나 이런 소위 분야랑 상관없이 가실 수 있으니까 꼭 네. 지원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요. 이제 앞으로 은행권을 포함해서 지원을 해야 할 곳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자소서 쓰는 것도 굉장히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좀 소재 같은 건 정리를 좀 해봤나요? 소재는 제가 이제 방송 다 돌려보면서 자기소개서 특히 저 민혁 쌤이 자기소개서 해주신 거 보면서 이런 부분에서 소재가 이렇게 칭찬을 받았구나. 그래서 제 경험 정리하면서 이 경험에서는 이런 소재가 또 나오는데 이것도 그럼 살릴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정리 목록 한번 뽑아봤습니다. 역시 역시. 준비가 됐어요. 저 친구는 그리고 또 자소서의 강점이 있기 때문에 네. 은행 써야 돼요. 그래. 네, 10점 만점에 은행이 자소서가 좀 까다롭고 좀 변별력이 높아서 그래요. 꼭 쓰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자소서 공통 항목들이라는 게 좀 있는 건데요. 그 지원 동기도 그렇고, 뭐 팀워크, 목표를 이뤄낸 경험 같은 것들이 있는데, 용호 씨가 이런 것들 쓸 때 어떤 이야기를 좀 쓰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지 하나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태용 쌤부터 좀 뭐 들어볼까요? 네. 뭐 자소서는 매우 잘 쓰는 것 같아서 뭐 크게 할 말은 없는데 소재 편의점에서 했던 그 경험 중에서 나 편의점에서 일을 해봤다가 아니라 그 안에서 어떤 소통이 이루어졌었는지 어떤 관리력이 있는지를 보여주고 그리고 그 건설사에서 했던 거는 그런 경험을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조직 내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프로세스라든가 조직만의 분위기 이런 것에 내가 조직을 잘 적응할 수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조직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비합리적인 것들이 많아요. 그 비합리적인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대처를 했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풀어나가면 소재 자체는 크게 우려할 만한 것들이 없다. 그런데 어제 살짝 우려되는 바, 면접하면서 우려되는 바는 나 편의점에서 하면서 이런 경험이 있었다 정도로 끝나고
그 우리가 항상 말하는 스타 있었죠, 스타. 스타에서 액션 부분이 약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매니저에게 얘기해서 매니저가 해결해 줬습니다. 그걸 보고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끝. 이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나의 액션,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나는 어떻게 생활, 나의 그 일하는 패턴을 바뀌었는지 이런 것들까지 같이 넣어준다면 훨씬 강한 자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민혁 쌤은요? 지적할 거 없습니다 저는. 그래요. 저는 제가 좋다. 그 언급한 그래요. 대로 왜 잘 썼던 거 있잖아요. 그 2번 항목 그 제가 칭찬했던 거 기억하세요? 네, CJ 건설. 제가 뭘 칭찬했죠? 네, 일단 소제목을 3가지 칭찬해 주셨습니다. 네. 소제목을 잘 뽑았다, 네. 키워드를 잘 잡는다, 그리고 분량 조절을 잘했다. 그거 좀 얘기해봐요. 어떤 거였죠? 그게? 원래 천자에서 다른 학생들은 경험을 그렇지. 800자, 900자 어이구. 이상 쓰는데 네. 저는 6대4 비율로 그렇지. 적당히 그거를 저는 잘 지켜주시면 될 거예요. 다른 회사 쓰실 때도 경험의 비중 조금만 더 줄여주시고 여기서 내가 배운 그래요. 점이나 얻은 것들 직무랑 연계만 잘 시켜주시면 충분히 자, 좋은 그럼 성적 기찬 있어요. 쌤 네, 같은 기찬 경우는 뭐 안 좋은 점, 또 좋은 점 종합해서 또 마지막으로 한 말씀 저는 해주세요. 그 네. 자소서는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요. 요걸 좀 그 아마 용화 학생 오지랖이 좀 넓은 편이고 다양한 경험들이 많아요. 그리고 학점이 좀 낮거든요. 전공에 아마 큰 뜻이 없을 거예요. 근데 그 전공을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보통계고 이제 보험수리학이기 때문에 금융권 도전이라고 하면 여기서 뭔가 한 꼭지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냥 통계만 전공했던 친구들 대비 금융 데이터를 내가 분석하고 또 그걸 예측하고 또 그다음에 거기 쓸 수 있는 통계 툴을 본인이 분명히 달아봤을 거예요. 근데 열심히 한 부분은 아마도 학업보다도 다른 부분에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만 흘러가게 되면 또 본인의 원전공이 날아가거든요. 그 부분을 버리지 않게 좀 붙들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걱정이 오늘 방송 내내 뭐 여기다 계속 적고 있어요. 나도 그 얘기 좀 하려고 했어. 뭘 그러니까 이렇게 배웠는지. 적는 연습을 하는 건 너무 좋아요. 꼼꼼하고. 근데 이런 연습을 하는 친구들의 특징이 뭐냐면 면접장 가서 순발력이 좀 떨어지는 걸 저는 경험상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 자소서 쓸 때 이렇게 열심히 하고 또 면접장 가서는 편안하게 얘기하는 연습 많이 하고 그러면 더 좀 쉽게 붙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세 분하고 좀 앞으로 친해지시면요. 순발력은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가 저희가 2부도 또 진행해야 되겠어. 우리 용호 씨 TV 보고 있을 우리 담당 보완점도 뭐 없다고 하니까요. 일단 인사 담당자한테 한마디를 저기 한번 해보시죠. 1분 보고. 예. 그래요.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품을. 예. 예. 안녕하십니까. 2017년 하반기 지원자 정용호입니다. 예, 제가 이번 상반기에는 자신감도 많이 부족하고 문을 두드릴 용기가 나지 않고 그리고 저는 다시 갈게요. 예. 그리고 그렇게 좀 어색하게 하지 마시고 예. 그냥 편안하게. 평소의 모습 그냥 평소 뭐 안녕하십니까 이러지 하는 마시고 듯이. 그냥 그래요. 예. 저 이런 사람인데 안녕하세요, 나 사실 담당자님. 저 누구입니다. 이렇게 좀 편하게 얘기해봐요. 네, 말투부터 좀. 자, 시작. 네. 안녕하십니까. 저 정용호입니다. 예, 제가 이번 상반기에는 좀 만나 뵙지 못했는데 다음 하반기에는 좀 만나 뵙고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잘한다. 그래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약간 날카로운 눈빛으로 이번 상반기에는 못 봤는데 하반기에는 보시고 약간 느낌이 좀 무서운 느낌이 주셔서 좀 더 친근한 부드럽게. 느낌으로 네. 얘기해 알겠습니다. 주셔야 될 생각이 들고요. 자, 네. 끝으로 저희가 자. 신의 한 수를 듣고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태영 쌤부터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예, 이 친구는 뭐 지금까지 준비해 왔던 것도 그렇고 지금 방송하면서 느껴지는 바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굉장히 꼼꼼하게 저희들이 해주는 조언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고치려고 하는 노력, 그거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요. 이제 그런 게 있죠. 그 다이어트 결심을 했어요. 이제 그럼 살 안 빠지죠. 예, 결심했으면 그대로 옮기셔야 되겠죠. 저희들이 드렸던 그 조언대로 이제부터 몸을 부지런히 움직여 주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기찬 쌤. 지금 석 달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석 달 동안 인적성 문제집으로 서너 권은 풀어야 되고 그다음에 자소서 하반기 때 한 80개 정도는 쓴다는 가정하에 그거에 대한 사전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학점이 좀 낮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영어 실력이 본인 지금 갖고 있는 등급보다 좀 높게 조정이 가능하다면 스피킹 정도는 한 번 정도 시험 볼 수 있거든요. 이걸 석 달 동안 다 해도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좀 다른 거 이렇게 일 버리지 말고요. 그러니까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좀 더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석 달의 기적을 좀 기대해 보겠고요. 네. 끝으로 자 우리 용화 학생한테는 좀 유난히 좀 정이 많이 들어서 헤어진 게 좀 아쉽긴 합니다만 어쨌든 뭐 저희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우리 또 앞에 보시면서 부모님한테 한 말씀 하시고 또 어떤 소감이었는지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한 말씀 부모님 해보- 보셨나요? 방송? 예, 봤습니다. 하고 싶은 말 좀 다 해봐요. 예. 편하게. 네, 일단
일단 이번 상반기에도 제가 취업을 못해서 개인적으로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다른 집 아들들 보면은 뭐 해외여행도 이렇게 보내드리고 하던데 일단 그거는 너무 죄송합니다. 앞으로 빨리 취업해서 효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어서 자, 이거 한번 해야죠. 이거 한번. 사랑합니다. 그래요. 아,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자, 그리고 어떻게 좀 그 방송했는지 소감 한번 듣고 저희 마무리 짓죠. 어땠습니까? 일단 제가 이 방송에 출연을 하면서 너무 잘했다고 스스로 칭찬을 하고 싶은 게 제가 이번 상반기 때 정말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던 상태였는데 그랬구나. 한번 방송에 나왔듯이 인턴도 제가 전환이 안 됐고 그랬구나. 그 상태로 상반기를 들어왔는데 이제 몇 군데 지원 안 했지만 그것도 다 떨어져서 네. 정말 자존감이 많이 떨어졌었는데 선생님들이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앞으로 방향도 잘 잡아주셔서 하반기는 저도 잘 준비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다는 자신감도 얻어갔습니다. 근데 그거는 자존감이 떨어지는 건 용학생이 알아야 될 게 본인이 너무 자기에 대해서 과대평가해서 그래요. 내가 이만큼 경험이 있으니까 자소서도 요만큼 썼고 요 정도 안에서 나는 합격을 해야 된다고 자꾸 기대치를 너무 높이니까 거기서 오는 어떤 괴리감이 커서 그렇지 그냥 좀 내려놓고 그래요. 홍기철 선생님이 얘기한 어떤 그 계획들 좀 실천해 나가주시기 네. 바랍니다. 그리고 그래요. 하반기에 또 좋은 소식 있으면 저희한테 꼭 먼저 알려줘야 얘기해 돼요. 주시고 또 예, 알겠습니다. 네. 할 수 있도록 예. 기회 잡아볼게요. 네. 자, 나흘 동안 고생했습니다. 네, 예,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네. 세 분 쌤은 잠시 후에 어벤져 특집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잡종센터 2부 어벤져스 특집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방금 전에 봤던 우리 정용호 학생처럼 아주 건실하고 또 잘할 수 있는 미래가 촉망되는 친구들을 저희가 또 찾아보는 시간인데요. 네. 하반기 공채 합격을 위한 여름방학 아르바이트 계획 네이버 카페 취업대학교의 학생들의 계획을 함께 앞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분을 만나볼까요? 예. 네, 첫 번째 호야 인트피. 호야 님, 인트피. 네, 인트피님입니다. 뭐야, 이게? 예. 27살이고요. 지방국립대 기계공학 4.5점 만점에 3.88, 토익 735점, 그리고 토스 레벨 150, 예. 공조 냉동기계기사, 일반 기계기사, 산업안전기사, 기계 설계보조 2.5개월, 그리고 플랜트 보전 1개월입니다. 이번 해부터 시작해서 인턴 공채 넣어도 되는 것은 없었고 40개 중에서 서류 10곳, 1차 면접은 중소기업 2곳 경험이 있습니다. 인턴 경험이 부족해서 그런지 인턴도 써봤지만 서류 불합격, 그리고 고용 디딤돌도 써봤지만 불합격입니다. 반도체 및 자동차 부품 현장 알바라도 지원하는 게 최선일까요? 아니면 자소서를 뜯어 고치는 데 집중을 해야 할까요? 희망 직무는 자동차 생산 기술 아니면 반도체 공정 기술입니다. 네. 자, 이 학생은 인턴 경험을 쌓고 싶어 하는데 계속 서류가 탈락이 되고 그래서 이제 살아있는 경험을 쌓고 싶다고 하는데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태성 쌤? 기간적으로 뭐 이렇게 뭐 경험보다 큰 것 같지는 않은데 네. 40개 썼고 일단 어떻게 보세요? 저희 태영 쌤부터. 네. 지금 보면 뭐 스펙이나 자격증, 경험 이런 것들을 보면 적정 수준인 것 같아요. 더 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같은 산업 분야, 같은 직무와 연관된 그 경험을 하면 더 좋겠지만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친구는 동시에 좀 보고 싶어요. 자소서를 어떻게 썼길래 이렇게 많이 탈락을 하는지 그것도 보고 싶고 자소서의 문제인지 아니면은 정말 경험을 자기가 했던 그 경험 기계 설계 보조하고 플랜트 보전 이쪽 경험을 또 어떻게 자소서에 녹였는지 이게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여기서도 분명히 지원하는 분야하고 연결시켜줄 수 있는 고리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것을 충분히 얘기를 못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경험을 하면서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CGV 같은 경우에 그 멀티플렉스 매니저 지원하는 사람들이 미소지기 출신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미소지기를 했다고 멀티플렉스 매니저를 할 수 있느냐? 이건 또 다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쪽 관련된 부분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해서 그쪽 분야를 지원할 수 있느냐? 그건 또 다른 분야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를 했을 때는 정말로 이렇게 단위 업무들 위주로 시켰을 거라고요. 매뉴얼화되어 있는 루틴한 일들을 시켰을 건데 대졸 신입사원을 뽑았을 땐 그거보다는 조금 더 관리적인 성격이 부여된 그런 일들을 시켰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단순히 내가 맡았던 요 일을 잘했어요 이 수준에서 어필했었는지 아니면 정말 이 업무에서 정말 그 대졸 신입사원들이 해나가는 일들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는지 이런 것들이 자소에 녹여졌는지가 일차적으로 궁금하고요. 충분히 그런 관련된 경험이 없다면은 한 번쯤 지금 이 하반기를 노려보신다라고 하면 방학 동안에 짧게라도 관련된 공정 설비였었나요? 그 반도체하고 자동차 부품 알바 지원 분야가 생산 기술하고 공정 기술이네요. 이쪽과 관련된 그 뭔가 썰을 풀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네. 희망 직무가 자동차 생산 기술 아니면 반도체 공정 기술인데 자소서에 집중해야 되냐, 아르바이트 경험 쌓아야 되냐, 뭐 살아있는 경험 쌓고 싶다라고 얘기했는데요. 뭐 드릴 말씀 있습니까? 이분은 100% 자소서예요. 자기소개서. 네, 지금 문제가 자기소개서고 재학생 중에도 얼마 전에 좋다는 얘기예요? 네, 스펙이 지금 이분의 문제는 일단 자소서에 있다는 왜냐하면 스펙엔 이상이 없고요. 재학생 네. 중에도 하반기 때 서류 통과율이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 국립대 기계공학과 학생이 있었는데 자소서 구성이라든지 좀 구조를 바꾸고 좀 보완을 해서 이번에 한 50% 정도 서류가 되고 이제 이전보다 그렇죠. 그러니까 스펙상 바뀐 건 없는데. 음. 그래서 제가 그래서 무슨 제 강의를 받았으면 이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소개서에 분명 월등히 내가 지금 뭔가 못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기소개서 안에 들어가는 경험도 딱히 내세울 만한 게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지금. 뭐 어떻게 썼는지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제가 지금 느끼는 거는 이분은 좀 체계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질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공대생 같은 경우에는 도전적인 과제라든지 프로젝트 수행하는 걸 좀 우선적으로 했었어야 되는데 학점이 한 3.9 정도 됐다면 그런 활동들을 먼저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굳이 그렇게 올인할 필요가 없었던 토스도 꽤 높은 편에 속하고 이것도 아마 지금 몇 차례 걸쳐서 높였다고 판단이 되고요. 왜냐하면 네. 토익이 낮거든요. 토익이 낮은데 토스를 이 정도 했다는 것도 기술적으로 높였다는 얘기고 네. 기사 자격증도 3개 정도까지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딴 거를 보니까 좀 시간적으로 이미 많이 좀 불필요한 소진하지 않았나. 그래서 그래요. 남은 3개월 동안 어떻게 접근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그 문제점이 저는 일단 자기소개서 내용에 있다고 판단이 자, 됩니다. 그렇다면은 자기소개서 이후에 3개월 동안 뭐 준비해야겠어요? 선생님. 지금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지방공립대고 학점이 3.88이니까 이게 4.5 베이스로 접었을 때 삼성 같은 데는 이제 설비직군으로 쓰면 서류는 거의 붙어요. 그러니까 인적성은 아마 떨어졌을 것 같고 이번 시즌 때 본인한테 되게 중요할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자동차에 너무 올인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자동차 플랜트 직군으로 도전이 가능한데 지금 우리나라 산업을 보면 올 한 해 지금 반도체에 대한 설비 투자가 27조 정도 되고요. 디스플레이가 15.5조 정도 투자가 있거든요. 네. 어마어마한 투자 금액이고 이것 때문에 하반기 때 채용이 또 많을 거예요. 본인 입장에서 이제 냉동 이제 공조 쪽으로의 기사, 그다음에 일반 기계, 또 안전 기사 이런 것들은 제조 생산 필드에서 업무 진행하는 데 있어서 아주 좋은 이력이니까 LD 디스플레이라고 하면 공정 장비 쪽으로, 하이닉스도 공정 쪽으로, 또 삼성이라고 하면 설비 직군으로 요 세 가지 회사가 본인이 좀 주력을 해야 될 직군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 이력도는 충만해서 별도로 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기계 설계 보조 업무 2.5개월, 플랜트 보존 업무 1개월짜리 실무에서 아르바이트식으로 진행됐던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턴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한다기보다는 인적성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근데 다만 자동차 필드가 아니라 전자 재료, 부품 소재 쪽으로 들어오는 과정에 있어서 학업 이력을 통해서 그쪽으로 어필할 수 있는 제품과의 연결고리가 너무 적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고 하면 반도체 공정 교육 과정 같은 건 2주 정도 짧게 진행되니까 그 정도를 활용을 해가지고 고리를 하나 추가시키고 나머지 부분은 인적성에 굉장히 많은 시간 투자를 하고, 그리고 아까 조쌤 이야기한 자소서에도 아마 좀 일정 부분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 그런 부분을 가다듬는 데 공부를 하고요. 뭐 다른 거 일 만들지 마세요. 그러니까 일 지금은 만들지 정리하는 말래요. 단계만 그래요. 좀 집중해서 저는 사실 좋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가장 좀 너무나 안타깝고 좀 바보스러운 게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성실하게만 하면 안 되고 좀 전략적으로 잘해야 되는데 의지는 분명히 있어요. 40개나 썼는데 10개, 그중에서도 공기업 뭐 한수원이나 이런 데는 응시 자격만 되면 코레일도 그렇고 그냥 통과하니까 그런데 제외하면 제가 볼 때는 한
세네 개밖에 안 됐을 거거든요. 그럼 빨리 좀 판단을 해서 전문가라든지 주변에 도움을 받았어야지. 그래요. 40개를 쓰면서도 지금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상반기를 끝내버리니까 이게 참 속상한 게 지금 아니에요. 들었으니까 잘 생각하실 거고 뒤에 분들이 많아갖고. 네네. 자, 안젤라 제트님 바로 사연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사연. 25살이고요. 서울국립대 전기공학 4.5 만점에 3.64, 토익 835, 토스 레벨 160, 나쁘지 않네요. 컴퓨터 커마 능력도 1급이에요. 한국사 2급이고 LG전자 인턴 4개월, 한전 캠프 1회 경험이 있습니다. 작년부터 지원서 작성하고 있는데요. 체험형은 3곳 면접봤는데 다 떨어졌고, 공기업은 NCS까지 갔지만 다 떨어졌고, 대기업은 현차 빼곤 서류 탈락했습니다. 현차는 필기 탈락이고요. 아르바이트는 생계형으로 PC방, 커피숍, 교내 근로 튜터링 했고요. 지금도 커피집에서 알바를 하고 있는 중이네요. 에너지나 전력 부분이 목표라서 발전소, 한전, 사기업 발전사 등을 쓰고 있는데요. 어떤 경험을 어디서 쌓아야 할까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이분은 지금도 생계형으로 커피숍 알바를 하고 있는 그래요. 것 좀 같은데. 도움을 버셔야 되는 분 같은데 자, 우리 먼저 네, 어떤 기타쌤부터 계획을 역을 좀 세워야 알아보죠. 그러니까 공기업 플랜은 그대로 유지하시면 돼요. 원래 전기공학이니까 당연히 도전할 수 있고요. 그런데 그 전기적인 부분들이 회로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품 소재 산업이 이루어지고 제조 공정 관리가 이루어지는 과정들 속에서도 전기 시스템 제어적인 부분들이 필요해요. 그다음에 본인 입장에서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다라고 하면 아까 제가 반도체 투자가 27조 정도 된다고 했는데 그 설비 투자의 대부분은 뭐냐면 다 설비 기업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외산 설비 기업들의 채용이 올해 상반기 어마어마하게 많았고요. 하반기까지 이어질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거기를 도전할 때 본인이 생각할 수 있는 직군은 필드 어플리케이션 엔지니어나 CS 엔지니어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다른 공대생들 대비 아르바이트에서 내가 고객을 응대했던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런 서비스 마인드를 어필할 수 있는 거리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토익 점수도 이 정도 점수면 도전은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공기업 플랜은 그대로 유지를 하세요. 그거 말고 내가 공기업만 전기공학이니까 공기업만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버리고 아까 말씀드린 부품 소재 산업의 어떤 공정 파트라든가 그다음에 전기 제어적인 부분들이 지금 전장 필드 자동차 부품 쪽에서도 채용 규모가 있거든요. 그쪽 그다음에 내가 아르바이트 경험들 활용해서 외산 장비 업체들에 쓸 수 있는 기술 영업 성향이 일부 직군들 이렇게까지 좀 범주를 넓혔으면 좋겠고요. 글쎄요. 아르바이트는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이 범주를 넓히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좀 투자가 필요해. 시간 투자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을 좀 줄이고 구직 활동 자체에 전념을 하라. 좀 그래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나 궁금한 게 아까 시립대라고 하셨는데 그건 시립이고 국립이면은 서울대 아니에요? 서울대인데 2학점이면 엄청난 거죠, 사실은. 근데 제 생각엔 서울대 같지는 않아요. 서울과학기술대일 수도 있죠. 서울 과기대, 과기대일 수도 과기대. 있구나. 아, 예. 예. 서울 서울대 과기대. 분이 또 여기 안 보실 수도 있으니까. 예. 그렇죠? 예. 예. 네. 알아서 가신 분들이. 서울대는 4.3 기준일 거예요. 그래요. 그렇죠. 4.3이군요. 자, 네. 홍기차 쌤 들어봤고요. 들어봤습니다. 자, 우리 민혁 쌤. 이분은 문제는 없어요. 왜냐하면 93년생 25살 여성분이 이 정도의 어떤 이력 관리를 하셨다는 건 전혀 전 문제는 없고 그리고 LG전자에서 또 훌륭한 경력도 있고 하시니까 지금 상태만으로도 저는 일단 도전은 가능하나 네. 지금 몇 개 정도 총 토탈 지원했는지 느껴지지 작성이 안 되는데 제 생각에는 10개 정도 수준으로 지원하지 않으셨나? 맥스 한 15개 정도라고 좀 보여줘서 개수를 좀 더 늘려야 되실 것 같고요. 현차 어쨌든 서류 통과하셨다는 거는 본인이 직무 역량 경험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통과가 된 거거든요. 인적성을 넘지 못한 어떤 나의 좀 노력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을 지금 빨리 그래요.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인적성은 듭니다. 홍기차 쌤께 좀 더 문의를 해보시고요. 네. 우리 또 다음 혜성 쌤. 질문 보겠습니다. 음, 다음 질문은 그래요. 볼까요? 네네. 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산적인 인간 님께서 보내주셨네요. 보면서 얘기를 해보죠. 안녕하세요. 2월에 중경외시 대학원을 졸업한 28살 마음이 무겁네요. 또 출발이 28살 여자 취준생. 그래요. 지원 직무는 해외 영업이고 저의 스펙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공은 국제무역, 국제관계, 중동 아프리카 지역이니 외대네요. 네, 외대네요. 이분. 예. 네, 명확하게 외대고요. 경력도 통역 외대네요. 네, 통역 알바 외대입니다. 인천공항에서도 뭐 하셨고 인턴십도 로펌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쭉쭉쭉 적어주셨어요. 네. 어학 점수도 상당히 좋고 아랍어 회화. 오야. 아랍어기 때문에 이분은 아랍어 외대 아랍어과. 그렇구나. 네. 동대학원 이문동. 네, 지금 90년생 여자분이시고요. 지금까지 제 2외국어를 우대하는 기업만 외대입니다. 총 10군데. 10군데가 사실 많지는 않고요. 그중
중견기업 3곳에서 1차 면접을 봤다. 확률은 높네요. 꽤. 실패 원인은 면접 준비 부족이라고 생각하지만 같이 면접 스터디를 했던 분들 중 중고 신입들이 합격하는 것을 보며 결국 경력인가 하는 허탈감도 있습니다. 올드루키. 그러다 보니 이 시점에서 중소기업에 들어가 경력을 2, 3년 정도 더 쌓고 이직을 할지 아니면 남은 기간 동안에 자소서를 좀 보완을 할지 어떤 전략을 좀 내가 세우는 게 맞을지까지는 좋았는데 이제 마지막에 쓸데없는 얘기를 또 해주셨어요. 김승재 아나운서님 센스 있는 진행에 항상 김승재 감탄합니다. 아나운서 팬이네요. 우리 후배님이시네 또 네, 감사하게. 잡정보센터 아, 출연자 그러네요, 및 진짜. 제작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 문장을 맨 앞에 썼다면 더 안 좋지 읽으실 수도 않았을까. 있어요, 그죠? 네. 예. 그래요. 생산적인 인간님 굉장히 좀 그 좋으시네요. 나름대로 팬이시네요. 뭐가 좋다는 얘기야. 좋은데. 팬이시라니까. 예, 좋아요? 이력이? 좋네요. 그러니까 아. 어학 뭐 스펙도 그렇고 일단 아까 저희가 그 전에 안젤라님 때 우리 태용 쌤 얘기를 안 들어봤기 때문에 먼저 생인님에 대해서는 우리 태용 쌤께서 예.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예, 뭐 이 글을 주신 김승희 씨 조카죠? 김승희 씨. 예. 모르겠네요. 예, 지원 분야를 제2외국어를 우대하는 기업 10곳을 썼다고 했는데 제2외국어를 선호하는 데가 10군데밖에 안 되는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해외 영업이라고 관심 분야를 얘기를 했는데 해외 영업은 지금 얘기했듯이 뭐 식품, 의료기기, 자동차 부품 뭐 이런 쪽에서 직접 해외 영업을 하는 그런 부서가 있는 곳을 지원할 수도 있는데 해외 영업 쪽으로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또 종합 상사라는 부분도 있고 일부 무역도 있고 이렇게 그 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데 좀 좁혀서 지원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기업에서 해외 영업을 담당하는 부서 쪽으로 지원하시는 분들은 그럼 좀 역량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지금 외국어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실제 외국어를 직접 하면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 해외 영업이다라고 하면 영어를 쓸 기회가 그닥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현지 법인들이 있는 경우, 조직이 큰 경우에는 현지 법인이 있어서 법인장과 소통을 많이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글로벌 역량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그 현지 쪽에 있는 그 법인들과 소통을 잘 해나가느냐, 보고서를 얼만큼 분석적으로 완벽하게 만들어 가느냐 이런 쪽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되고요. 만약에 상사 쪽을 지원한다라고 하면 지금 이력을 보면 어떤 비즈니스 감각이 있어 보인다라는 느낌이 들지는 않아요. 상사라는 것은 굉장히 그 중간자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굉장히 좋은 제품 서비스가 있는데 해외 바이어들을 개발을 못해. 그 중간자에서 괜찮은 것들을 골라서 장사가 될 만한 곳에 가서 소개하고 연결시켜주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비즈니스 감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여기까지 상사까지 종합상사까지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는 나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비즈니스 감각을 키웠다. 그런 증명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같이 어필해 줬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무역 쪽, 포워딩 뭐 이쪽으로 조금 좁혀서 지원을 하실 생각이라면 약간의 자격증, 무역과 관련된 공부를 해왔다라는 것들도 같이 어필할 그래요.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자, 기찬 쌤. 기찬 쌤. 아까 이제 얘기한 대로 올드루키 보면서 뭐 또 결국 경력인가 허탈감 느끼셨다고 했는데 이 경력을 좀 쌓는 게 중요하겠죠?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아쉬운 건 그거죠. 원래 올드루키는 한 2, 3년 경력을 만들고 그 경력을 인정받으면서 다른 기업에 가야 되는 게 원래 정상적인데 우리나라 채용 시장이 이제 왜곡됐기 때문에 현대자동차의 한 2차 밴더에서 연봉 4천 받으면서 내가 경력 3년을 만들어도 초봉으로 현대자동차 들어가는 게 더 이득이에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런 걸 포기하고 많이 이쪽으로 들어오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좀 힘들어지고 있는 경향이 있고요. 이득이라는 건 뭐예요? 그 그러니까 연봉적으로? 그 연봉이 더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경력 인정받고 이직하는 거나 그냥 그런 메이저 탑선으로 들어가서 초봉 많이 받는 게 더 본인한테 유리하니까 제 판단으로는 이건 좀 별의 이야기가 될 텐데 그런 올드 루키들이 더 많이 나오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제일 들고요. 맞는 얘기 제 학생들 중에서도 신입 사원만 6년째 하는 분도 있어요. 중견기업 3년 있다가 대기업 공채로 들어가서 계속 그냥 막내만. 그렇게. 근데 이제 본인 같은 경우에는 좀 우려스러운 건 이거예요. 석사를 중동 아프리카 지역학으로 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지금 중동 쪽하고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는 상사나 플랜트나 화학이나 정유나 뭐 이쪽 산업을 좀 봐야 되고 석사까지 했기 때문에 뭐 그런 지역을 완전히 배제한 상태에서 그 지역 활동을 한다는 것 자체도 좀 어려워지고 있어요. 근데 중동이라는 게 이렇게 뭐 산업재 시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동 시장 자체에 대해서 우리나라 소비재 기업들이 또 투자 좀 많이 하고 있으니까 너무 그런 부분들만 보지 말고 스코프를 조금 더 넓혀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남미나 중동 이런 시장은 당장 그 물동 교역약 자체가 그다지 많진 않아요. 하지만 향후 미래의 성장 가능성과 비전을 보고 기업이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그러니까 지금
지금 중동 쪽 사업을 해야지. 그러면 이제 제2외국어의 아랍어 우대 전공을 걸어요. 근데 그런 데만 쓰게 되면 지원 횟수가 이렇게 좀 줄어들 거니까 그런 걸 좀 배제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더 넓은 기업을 쓰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아까 태성 쌤이 얘기했지만 어학적인 부분에 좀 매몰되어 있다 보니까 비즈니스라든가 무역 관련돼서 다소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강하기 위한 시간도 노력 진행하고 자소서 개수도 지금보다 산업 스펙트럼 넓혀서 더 많이 쓰고 그렇게 좀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반기까지는 저는 우선 대기업 공채 노려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다음 4번, 5번 남았는데 네. 둘 중에 어디를 할까 우리 칩보기기님 가져고요. 칩보기기님 한번 난 뒤쪽이 좀 댓글을 땡기는데도. 읽어보겠습니다. 이분은 중국인 유학생입니다. 그래요? 예. 25살 지방국립대 산업공학과 그리고 경영학과를 부전공했고요. 4.5점 만점에 3.95점이고 열심히 또 하셨네요. 오픽 영어는 IH, 한국어 AL, 중국어 AL입니다. 그리고 한국어 능력시험 6급이 있고 아모레퍼시픽에서 인턴 4개월, 중국 온라인 마케팅 알바 5개월, 학생 홍보대사 2년, 유니버시아드 통역 자원봉사, 그리고 한전 KPS 서포터즈 경험도 많습니다. 일반적인 공채나 유학생 채용 둘 중에 이제 희망 직무는 해외 마케팅, 해외 영업 또는 중국 사업 전략 기획입니다. 이번에 2월에 졸업을 했고 인턴도 끝나서 3개월째 원서를 쓰고 떨어지고 또 알바도 안 하고 자소서만 쓰면서 지내는 중인데요. 이번 6월부터 본격적으로 알바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일반적인 알바나 아니면 사무직 알바를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중소기업에 취직하고 나서 재직 중에 하반기를 이것도. 준비하는 게 좋을지 그래요. 여러 가지 좀 생각을 많이 시간상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각 선생님당 1분씩만 제가 드릴게요. 네. 다음 거를 우리 저기 홍기찬 쌤부터 한번 해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산업공학이라는 전공 자체를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중국인 유학생이라니까 아마 국적이 중국인이고 여기 들어온 유학생인 것 같아요. 예전에도 재학생 주제 그런 친구들이 있었는데 조직에서 우려스러워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제가 얼마 전에 컨설팅 할 때도 이탈리아 국적 학생하고 제가 컨설팅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한국어도 잘하고 영어 실력은 훨씬 더 뛰어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친구가 과연 한국인이 아닌데 여기 들어와 가지고 얼마나 오랫동안 조직 생활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이냐 이거에 대한 우려감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이 답변하고 어필을 한다 하더라도 그렇죠. 머릿속에 그러니까 그런 걸 얘기하더라도. 대변해 줄 수 있는 이야기가 좀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산업공학 전공이니까 지금 예를 들어 뭐 BOE 코리아 같은 뭐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중국 국영 기업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한테 수출을 하고 또 그런 중국 기업들과의 경쟁 관계에 있는 산업들을 보면 여기도 이제 제조업체에 대한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본인이 아무래도 아모레퍼시픽에서 인턴을 하다 보니까 본인의 원전공이 산업공학이라는 것을 배제한 채 일반적인 소비자 마케팅에만 너무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도 이제 공대생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이런 산업체 기업들의 기술 영업 파트, 그다음에 중국에 수출을 하거나 아니면 중국 클라이언트들과 중국 경쟁사들과 치열하게 사업을 하고 있는 영역으로 들어오게 되면 네. 본인이 갖고 있는 강점이 더 많은 빛을 발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좀 전략을 좀 전환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태성 민혁 쌤도 쌤? 한 말씀 해주시죠. 태성 쌤? 예, 지금 뭐 산업 분야를 좀 넓게 생각해 보는 것도 좋지만 이제 채용의 그 종류 그것을 좀 달리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국내 기업이라도 국내 기업의 사람을 뽑는 그 공채가 있고요. 중국이면 중국 현지 채용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조건은 물론 달라요. 그러니까 CJ 같은 경우에도 한국에서 뽑는 중국인들이 있고요. 중국 현지에서 뽑는 중국인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급여도 조금 낮은 편이 있고 그렇긴 한데 그래도 꼭 취업을 하고 싶다. 그리고 그 급여 수준 그리고 뭐 기타 복지 부분이 그닥 나에겐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현지 채용으로 진행되는 것을 노려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제가 조언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중국 사람이기 때문에 중국 시장에 대해서 잘할 거다라는 착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사귀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뽑는 게 아니거든요. 그쪽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그쪽 시장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을 뽑으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경우에 한국 시장에 대해서 외국 사람이 들어와서 외국 기업이 들어와서 저한테 한국 시장을 어떻게 공략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면은 난감하거든요.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살았지만 내가 경험한 그 주변에 미시적인 어떤 경험들 그런 것들이 있지만 거시적으로 중국 시장 전체를 지역별로 어떤 그 제도별로 이런 걸로 어떻게 공략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알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중국에 나는 강점이 있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한국에서 분석한 중국 시장 공략
관련된 어떤 전략과 관련된 보고서들이 많이 있거든요. 코트라만 가도 어마어마한 자료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도 같이 거시적인 것을 보완하고 미시적인 나의 경험 같이 가져가서 준비한다면은 굉장히 강력한 경쟁자가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자, 그리고 시간이 많지 않아 저희가 바로 축복이기님까지 들어봤고요. 민혁쌤께서 오늘 네. 질문 주신 네 분 중에 네. 별다방 아메리카노 행운 받으실 분 일단 뽑아 주시고 마지막으로 저희 팁 듣고 마무리. 저 방금 한 축복이기님. 축복이기님. 네. 제가 조언을 못 드렸는데 왜냐면 이분은 안 될 거예요. 공채로는. 네. 그러니까 태성 쌤이 말씀하신 현지 채용으로는 가능한데 왜냐면 지방 공립대라 이게 또 이제 현지 채용이 아니라 일반 공채로 뽑으려면 또 이런 스펙들도 굉장히 많이 보고 수도권 안에서도 뭐 서강대라든지 연대, 고대, 심지어 이제 서울대에 있는 외국 유학생들도 지금 취업이 안 돼서 넘쳐나는 마당에 그리고 뽑는 TO도 굉장히 적은 TO라 네, 이거는 사실상 좀 제가 현실적으로 좀 조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네, 아메리카노 드시면서 힘내시라고. 힘내시기를.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초씩만 드릴게요. 하반기 준비하는 아르바이트 계획 세우고 있을 여러 취업 준비생도 있을 텐데 한마디씩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먼저 우리 태훈 쌤부터 말씀해 주시죠. 우선 그냥 달려들지 말고 나에게 부족한 게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진단부터 하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전문가분이 계시다면 도움을 받으시길 권장해드리고요. 우리 방송이 굉장히 유익하지만 그래요.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사연 중에도 보면 그 공장에서 일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하신 분이 있는데 개인마다 다른 솔루션이 있으니까 나를 진단하는 것부터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네. 민혁 쌤? 저도 사실 못 지키죠. 저도 어떤 뭐 제품이나 이런 거 구매할 때 전문가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댓글 보고 후기 보고 이렇단 말이에요. 시간이 굉장히 낭비가 많이 되죠. 여러분들도 뭔가 문제점이 있으면 저는 정확하게 진단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너무 낭비하지 마시고 좀 내 현재 상황을 한번 파악해 보시는 데 주력하길 바랍니다. 네, 네, 기찬 쌤. 기찬 쌤. 매뉴얼이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대학교 갈 때는 담임 선생님이나 학원에서 지정해주는 정확한 솔루션이 있는데 구직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경험 자체를 쌓아나가는 과정 자체가 취업을 가기 위한 좀 첫걸음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스터디를 좀 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경험이 전무한 분들 입장에서는 이 시장이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도대체 뭐가 뭔지 알 수도 없어요. 그래서 경험 있는 분들과 좀 조인해가지고 소통하면서 구직 활동은 차근차근 밟아 나아가면 혼자 걸어가는 것보다는 좀 여럿이서 걸어가는 게 좀 힘이 되니까요. 그런 부분으로 좀 바로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위포트의 김태성, 조민혁 그리고 네. 홍기창 강사님 고맙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자, 합정센터 오늘 순서도 아주 알차게 잘 보낸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순서 여기서 마무리 짓겠고요. 네. 이번 취업 준비생 여러분들과 함께 힘차게 달려왔는데 네. 힘드시겠지만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다음 한 주도 저희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다시 웃는 얼굴로 찾아오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